새벽 4시 저는 또 욕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찬 타일이 온몸을 파고들고 변기 앞에서 속을 개워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입사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직업과 상황이 창피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완전히 창피함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욕실 변기를 붙잡고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영업을 시작한 건 30대였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그 시기, 일자리 자체가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해를 허탕치다가 겨우겨우 들어간 중소기업 영업팀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선임 선배가 건네신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야, 영업은 술이야. 술 못하면 계약 못 따. 계약 못 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이었는데 그때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해야지, 해내야지 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살아남고 싶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합니다. 소주 2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3잔이면 머리가 쿵쿵 아팠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셨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에 술자리가 10번 이상, 많을 땐 20번도 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저녁자리, 팀 회식, 신입 환영회, 퇴직자 송별회, 목표 달성 자축자리, 심지어 목표 미달 위로 자리까지. 이유는 달라도 술은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 2, 3년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젊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몇 시간만 힘들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발목이 자꾸 부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제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걷지 않은 날도 부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가 답답하고 가스가 자주 찼습니다. 피곤함은 이미 일상이 돼버렸고요. 아내가 여러 번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지요. 바빠, 나중에. 괜찮아. 술이 좀 과했을 뿐이야. 이 나이 되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넥타이를 조이고 또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쁜 말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모르면 괜찮은 것처럼 그냥 버티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버티던 제가 처음 병원 문을 두드린 건 아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걸 자주 봤나 봐요. 다음날 아침 밥을 먹다가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무서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무서워? 아빠는 집에 오기만 하면 토하잖아. 괴물 같아, 이상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내리깔고 밥만 먹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점심시간에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치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간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AST, ALT,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지만 절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제가 젊고 회복 능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등등.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두렵고 걱정되어서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30대에 영업을 시작해서 10년을 남들 술잔을 채워주며 살았던 결과로 내 몸이 이 꼴이 됐구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니까요. 살아남으려고 마셨는데 그 살아남음이 이제 저를 죽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한 선배한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 술자리 나가는 게 힘들어요. 선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몸이 안 좋습니다. 라고 선배에게 말했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면 되지 않아? 다들 그렇게 하던데?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술자리에서 저는 혼자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영식이는 요즘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냐?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고 해서 몸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한 달은 더 힘들었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입맛이 없었습니다. 피로는 여전했고요. 발목 부종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내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흰 쌀밥 줄이세요. 빵, 달달한 음료도 피하시고요. 선생님, 그게 간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이 안 좋을 때는 탄수화물이랑 과당을 조심해야 해요. 흰 쌀밥, 빵, 달달한 음료 같은 거요. 이런 게 간에서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래서 대신 뭘 먹으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밥을 줄이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과자를 집게 되고 참 막막했습니다. 가공식품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방부제, 인공감미료가 잔뜩 든 것들요. 편의점에서 사 먹던 컵라면, 캔 음료, 소시지, 영업하면서 차 안에서 때우던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독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수리시킨 일도 많은데 거기다 그런 짐들까지 계속 얹어줬던 셈이죠. 내가 내 몸한테 참 못되게 굴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 무렵 저는 장인어른 댁에 갔다가 우연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장모님의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얼굴이 어찌나 맑으신지 머리는 희끗희끗하셨지만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피부에 윤기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계셨는데 가까이 가보니 미나리였습니다. 미나리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응, 미나리. 우리 집 보물이야. 저는 속으로 미나리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네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피곤한 거야? 아니면 속이 안 좋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거 나도 겪었어. 우리 영감이 술로 간을 망쳤거든. 근데 지금은 80 넘어서도 정정해. 내가 이걸 꾸준히 먹였어. 그러시면서 미나리 한 줄기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나리를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냥 대충 생으로 먹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먹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즙으로 갈아서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나리는 논이나 습지처럼 물기 많은 땅에서 자랍니다. 그런 환경에는 기생충 유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간흡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인데 날것으로 갈아서 즙을 내 마시면 기생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80도 이상의 끓는 물에 아주 살짝만.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미나리는 열에 약한 채소라서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금방 파괴되거든요. 딱 숨만 죽일 정도로만 데쳐주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는 불을 끄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래야 향도 살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미나리가 대체 왜 간에 좋은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미나리에는 이소람네틴과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간 세포의 활동을 돕고 알코올 분해를 빠르게 해주는 성분들입니다. 오랫동안 술로 혹사당한 간이 미나리를 만나면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염이나 지방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나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처럼 발목이 자꾸 붓는 분들,
혹시 나트륨 과잉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술안주로 짠 걸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다 퀴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몸속에 오래된 불씨 같은 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불씨를 조용히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해로운 물질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술을 오래 드신 분들은 장도 같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나리가 간과 장을 동시에 챙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나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칼륨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미나리가 성질이 찬 채소거든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미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은지 제가 3년 동안 직접 해보면서 정리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물에 식초를 한두 큰술 풀고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논에서 자란 채소니까 기생충 유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둘째, 저는 아침마다 해장국에 미나리를 넣었습니다. 볶국이나 북어국, 대구탕 같은 맑은 국물에 마지막에 미나리를 듬뿍 넣는 거예요. 국물 맛이 시원해지고 미나리의 성분들이 간 회복을 돕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셔야 해요. 향도 살고 비타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반찬으로 미나리 나물을 만들어 드세요. 살짝 데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무치면 됩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미나리 속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미나리전으로 부쳐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꼭 곁들이세요. 돼지고기를 드실 때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미나리의 식이섬유가 포화지방 흡수를 억제해 줍니다. 삼겹살에 깻잎 싸먹듯이 미나리도 꼭 한 줌 올려보세요. 사과와도 잘 어울립니다. 사과의 펙틴이 미나리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피하셔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오이입니다. 오이에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미나리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쓰신다면 식초를 넣으세요. 이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나리뿐만 아니라 매일 꼭 먹었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매일 아침 달걀 2개. 간 회복에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세포가 재생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나리가 간을 고친다기보다는 간이 쉬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간이 쉬면서 스스로 낫는 거지.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간을 쉬게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내과를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음식을 바꾸는 것만 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25이 됐습니다. 작년에 같이 TV 보다가 갑자기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 안 무섭지?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자꾸 피곤하신가요? 아침마다 붓기가 빠지지 않나요? 소화가 늘 더디고 이유 모를 피로가 쌓여만 가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몸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먹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 몸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작은 경험 하나, 짧은 한마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요.